자, 오늘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하죠. 제곱근. 자, 제곱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뜻이 나와 있어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이렇게 돼 있죠. x 제곱해서 a가 될 때,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됐습니다. 요때 요 x가 a의 제곱근, 요게 뜻입니다. 제곱근이에요. 제곱근. 요게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2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합시다. 4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는 것은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요 x가 4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2 제곱하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은 두 개입니다.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은 a가 양수일 때예요. a가 양수일 때는요,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처럼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양수 음수 두 개가 나오고요.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이러한 뜻이에요.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그 다음에 0의 제곱근? 0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이러한 얘기겠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나오는 요 x가 0의 제곱근입니다. 0의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해서 0 되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0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 이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왔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x가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되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는 없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1번 봅시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49의 제곱근이야. 이 얘기는 어떤 수 제곱해서 49가 되는 x를 찾으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49가 되는 것은 7도 있고 마이너스 7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0의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나오는 x를 찾으세요, 이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0 되는 건 0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3번 16분의 9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분의 9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x는 4분의 3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3도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요 두 개가 바로 16분의 9의 제곱근. 그 다음에 8제곱은 뭐예요, 이거? 64죠. 그러니까 8제곱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64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64가 나오는 x를 찾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64가 되는 것은 8도 있고 마이너스 8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제곱근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제 1-1번의 첫 번째, 제곱해서 이수가 되는 수, 제곱하여 다음 수가 되는 수를 모두 구하세요. 이것도 제곱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이 되는 x를 찾으세요. 16의 제곱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 그럼 81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9하고 마이너스 9 이렇게 두 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25분의 1이 되는 거, 그럼 25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제곱해서 25분의 1이 되는 게 5분의 1과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0.09 제곱해서 0.09예요. 소수점 계산이 힘들면은요 분수로 바꿔도 돼요. 얘는 100분의 9죠. 그러니까 x는 10분의 9 마이너스 10분의 9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처럼 0.3
마이너스 0.3 이렇게 써도 됩니다. 10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3 이렇게 써도 되고 0.3 마이너스 0.3. 그런데 보통 이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거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건데 분수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면 분수로 쓰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소수로 답을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답지를 확인하고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다 분수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분수로 답이 되어 있고 소수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소수로 답이 되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 내가 뭐 분수로 썼는데 틀리거나 뭐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죠. 다음 수의 제곱근. 100의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100이 되는 x를 찾으라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10하고 마이너스 10. 자, 그 다음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0.04가 되는 x의 값. 요게 0.04의 제곱근. 그러니까 0.2하고 마이너스 0.2하고 두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런 거 나오면 좀 헷갈려. 5제곱이 어떤 수랑 같은 건지 한번 써보시면 돼요. 5제곱은 25가 되기 때문에 25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가 되는 x를 구해라. 요거랑 같은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5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의 제곱도 얘가 마이너스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이에요. 0.0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어떤 수를 제곱해서 0.01이 되는 x를 찾으세요. 이러한 얘기니까 0.1하고 마이너스 0.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곱근이에요. 이게 제곱근입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오게 되는 거.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예제 2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3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란 얘기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그러니까 3은 음수의 제곱근이 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제곱. 얘는 36이잖아요. 그러니까 36의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해서 36이 나오는 x가 마이너스 6제곱의 제곱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1대하고 마이너스 1대하고 두 개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6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 있죠? 0 한 개 있죠? 제곱해서 0 되는 숫자는 0이라는 숫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한 개이다? 틀렸어요. 음수의 제곱근은 0개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64분의 49의 제곱근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요 뜻이겠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64분의 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64분의 49가 나오는 것은 8분의 7과 마이너스 8분의 7 두 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것은 얘는 지금 제곱해서 6이 나오는 게 어떤 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건 무조건 두 개입니다. 양수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하고 두 개 있습니다. 요 숫자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음수가 아닌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 다 틀렸죠, 이거. 자, 아까 전에 요 얘기했어요.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 즉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한 개라고 그랬죠. 제곱해서 0 되는 거 0 한 개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없다. 0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음수가 아닌 것은 0도 있고 양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라고 못해요. 0 때문에 그래요. 0 때문에 얘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의 제곱근. 그렇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거 맞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4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거예요. 이때 x가
144가 1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2도 되고 마이너스 12도 되고 이렇게 두 개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제곱근을 표현할 거예요. 방금 전에 문제에서 보면은 6의 제곱근이라는 게 있었죠. 6의 제곱근. 이 얘기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6이 되는 요 x예요. 근데 제곱해서 6 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 x를 뭐 어떻게 쓸 것입니까?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숫자를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는 걸 배우는 부분이에요. 여기선 간단합니다. 루트 씌우시면 돼요. 루트가 뭔데요? 요거요. 얘가 그래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6하고 마이너스 루트 6하고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새로운 숫자입니다. 여기서 얘를 근호라고 해요. 근호. 그래서 얘를 제곱근으로 읽어도 돼요. 제곱근 6 마이너스 제곱근 6 이렇게 읽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루트라고 읽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이 기호가요. 재밌게 나왔어요. 루트의 맨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R이죠. 혹시 R처럼 생겼다고 느껴지시나요? R처럼 생겼다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는 뭐 심오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R처럼 쓰다가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트라는 근호는 영어 알파벳 R에서부터 쓰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얘죠? 6의 제곱근 중에서 요 루트 6. 얘가 양의 제곱근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이 음의 제곱근. 요겁니다. 제곱근은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인 걸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붙은 걸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한꺼번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의 양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양수값은 루트 2고요.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음수값은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이 두 개를 합해서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는 숫자가 있는 반면에 루트를 안 씌워도 되는 숫자가 있죠. 그죠? 어떨 때? 유리수, 근호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된다면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잘 알아두세요. A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A하고 달라요. A의 제곱근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요 X가 A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해서 두 개가 있었어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요 두 개 있었죠.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그런데 제곱근 A는 요 다른 식으로 부르면 이렇게 돼요. 루트 A.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곱근 A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루트 A예요. 말 그대로 루트 A. 즉, 요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 양의 제곱근만을 얘기합니다. 제곱근 A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루트 A.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A의 루트.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서 A가 되는 애.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A의 제곱근 5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제 3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8의 제곱근 이거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8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쉬운 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되겠고, 그러면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7 이렇게 되겠고, 5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3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모를 때에는 루트 그냥 씌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3-1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곱해서 3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제곱해서 27이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 제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제곱해서 1.4가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간단한 문제죠, 그죠? 자, 이번에는 얘가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아까 전에 루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떨 때였냐면은 유리수의 제곱일 때예요. 어떤 유리수의 제곱일 때인데, 자, 3-2번 다시 와서 보면은 얘가 루트 6의 제곱이죠. 제곱하고요. 루트하고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6이에요. 그리고 얘는 루트 0.7의 제곱이죠. 0.7의 제곱.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7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이 1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져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진다.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되셨나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계속 진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자, 밑에 예제 4번 볼게요.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5의 양의 제곱근. 그럼 제곱근. 5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음의 제곱근은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음의 제곱근이니까. 그 다음에 5의 제곱근은 이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둘 다 쓰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고요. 제곱근 5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루트 5. 자, 그 다음에 유제 4-1번 7의 제곱근? 제곱해서 7 나오는 거 두 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11의 양의 제곱근. 그럼 제곱해서 11이 되는 것 중에 양수인 것은 루트 11. 0.5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0.5가 되겠고요. 제곱근 3분의 1. 그럼 이거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냥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얘네들은 다 숫자예요. 숫자. 자, 그러면 넘어가서 세 번째 개념이에요. 제곱근의 성질. 자, 아까 전에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진다고 그랬죠?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져요. 그럼 여기 다 지금 다 A 나오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마이너스도 제곱이 됐으니까 플러스 A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A 제곱.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져서 A.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A가 안 나왔고 그냥 A가 나왔죠. 그죠? 왜냐하면은 얘는 요거예요.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A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합니다. 자, 바깥에 루트가 있을 때랑 첫 번째는 요 바깥에 루트가 있었어요.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보면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얘랑 조금 달라요. 얘랑 조금 달라요. 자, 루트 A 바깥에,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으면요. 그냥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져서 그냥 A가 돼요. A가 되는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나올 거예요. 자,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는 게 맞아. 맞는데, 그냥 나오면 안 되고요. 절대값이 붙어서 나와야 돼요. 절대값이 붙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값의 개념은 무조건 양수로 바꿔주는 게 절대값이었어.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리에선 음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A 자체가 양수라면은 얘가 그냥 양수니까 양수로 나와. 그런데 A가 음수였다면 거리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서 나와야 돼. 그게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가 보인다고 얘가 음수가 되는 게 아니야.
자, 여기 a가 지금 a 자체가 음수잖아요. 그죠?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우리 2학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요거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요 부분에서 아이들의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 부분에서 아이들의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요거야. 얘가 안의 제곱은 절대값 a가 되는데 여기서 a가 양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야. 얘도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데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a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음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양수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 마이너스 보인다고 무조건 음수가 아니에요. 이제 알겠죠? 마이너스가 보인다고 무조건 음수가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젠 여러분들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인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루트 안에는 음수를 쓸 수 없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새로운 숫자를 배우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때 새로운 숫자를 배워요. 그거 배우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루트 안에 마이너스 못 씁니다. 알겠죠? 무조건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보시면 돼요. 되고, 얘는 지금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a라고 나왔을 뿐입니다. 요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입니다. 알겠죠? 모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제곱이 보이면은 루트를 안 써도 된다라고까지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무지하게 쉬워요. 예제 5번 볼게요. 자, 루트하고 제곱하고 날아간다고 그랬으니까 3이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0.4가 되겠죠? 제곱하고 루트 사라지고. 자, 얘는 여기까지가 8로 나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플러스고 루트 8의 제곱은 8로 나오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앞에 마이너스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 제곱에.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7. 그런데 요거는 원래는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절대값이 씌워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음수도 그냥 양수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즉, 얘가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플러스 5분의 4가 나오겠다는 건 알겠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는 거야. 뒤에 붙어 있는 애랑. 그죠?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서 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5분의 4.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유제 5-1번. 얘 11. 4번에 요건 3. 2번에 2분의 3. 3번에는 여기까지가 4.1로 나오는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4로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6분의 5로 나오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는 요 뒤에 있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예제 6번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루트 10의 제곱 10이죠?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이거 5로 나오죠? 그래서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 이거 3이죠? 그 다음에 49가 7제곱이잖아요. 그죠? 49가 7제곱이니까 얘는 루트 7의 제곱 해서 7로 나와요. 요 앞에 마이너스는 그냥 붙어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15의 제곱은 15로 나오겠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전체 제곱은 5분의 4로 나오겠죠, 그냥.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니까 12. 그 다음에 0.64가 이거 100분의 64잖아요, 그죠? 그냥 10분의 8 제곱이거든. 0.8의 제곱이거든. 0.8의 제곱이니까 한번 쓸까요? 얘가 0.8의 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루트 8의 제곱은 8로 나오겠고요. 그래서 0.8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주면은 역수 8분의 1. 그럼 8로 나눠주니까 0.1 나오겠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제 6-1번도 마찬가지겠네. 1번은 0.1 더하기 0.9가 되겠죠. 그래서 1입니다. 2번은 요 30, 루트 36이 6의 제곱이니까 6으로 나오고 빼기 루트 7 전체의 제곱은 7로 나오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요 마이너스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2로 나오겠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3제곱에 루트로 씌운 거는 이제 3으로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 잘 판단하지 못하면 플러스 6이라고 답을 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분의 81이 4분의 9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4분의 9로 나오고 여기 있는 게 9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누기 9가 되고 4분의 9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있는 거 역수 9 약분해 주니까 4분의 1 여기까지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정리하셨으면은 다음 쪽. 자, 네 번째 개념이에요. 네 번째 개념. 자, 요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에 제곱이 있으면은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지 않고 절대값이 붙어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 A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가 곱해서 나와야 된다. 0은 여기에 붙어도 되고 여기에 붙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은 0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보통은 여기다 붙이는데 밑에다 붙여도 틀리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지면서 절대값이 붙는다. 요거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 7번 보죠. 자, 얘는 뭐가 나와야 된다? 절대값 5a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a가 양수라고 그랬어. 양변에 5를 곱하면 5a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양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얘도 절대값하고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지면서 절대값 마이너스 4a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를 양변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4a 0되고 음수 곱해줬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4a는 0보다 작다는 얘기고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4a로 나옵니다. 4a로 나옵니다. 자, 다시. 자,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면서 절대값 2a가 돼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2a는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2a는 0보다 작아요. 그럼 음수란 얘기죠. 그럼 2a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마이너스 3a가 돼요. 제곱하고 루트하고 벗겨지면서 절대값이 되는 거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a는 0. 그 다음에 음수를 곱해줬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a는 0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됐지? 양수가 됐으면은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돼요. 요거 헷갈릴 거예요. 요거 헷갈릴 겁니다. 맨 처음에 문제 풀다 보면은 얘가 왜 마이너스가 붙고 얘는 또 왜 마이너스가 안 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얘기는 여기 나온 이 결과들은 지금 답으로 쓴 이 결과들은 마이너스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결과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이해되셨죠? 결과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자, 다시 7-1번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절대값 6a예요. 그럼 양변에 6을 곱해주면 6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또 주의하세요. 49a 제곱이라고 해서 49a로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49가 7제곱이거든? 그러니까 7a의 제곱이에요.
루트 7a의 제곱이 돼서 절대값 7a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7을 곱해주면은 7a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서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얘는 3제곱이죠. 마이너스 루트 3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3a가 돼요. 그럼 3a 마찬가지 양수가 되겠죠. 양변에 3을 곱해주니까. 그럼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그대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는 붙어서 나오겠죠. 이 결과는 음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양수라는 절대값이 양수야.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야.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 결과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마이너스 5a가 되겠죠. 안에 있는 제곱하고 루트하고 날아가면서 절대값이 붙는다. 그럼 마이너스 5a는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은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얘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5a로 나와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5a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서 마이너스 5, 요 마이너스를 다시 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7-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2a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0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얘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된 거야.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81이 9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9a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그래서 절대값 9a가 나옵니다. 그러면 양변에 9를 곱해주면 9a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9a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얘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8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양변에 8을 곱해주면 8a는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8a는 마이너스야.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곱해서 마이너스 8a로 나온 거야. 근데 마이너스에 앞에 마이너스가 더 붙어 있죠? 그래서 8a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8a가 0보다 작어. 얘 자체가 음수야. 음수니까 음수는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어서 8a가 된 겁니다. 자, 또 마이너스에 요게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10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0a의 부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0a는 얘는 0이 되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a는 0보다 크다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자체가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온 거야. 근데 마이너스 10a가 그대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네? 그래서 얘는 10a가 된 겁니다. 자, 요거 충분히 헷갈릴 만한 문제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 8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데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진 거야. 자, 다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날아가면서 절대값이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값이 붙는 순간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이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기준식이 나온 거고요. 그럼 2를 다 빼줄게요. 2를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2를 빼주면 a 빼기 2가 되고 2를 빼주면 0이야. 그러면은 부등식의 성질에서 숫자를 빼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눈띄게 봐야 될 것은 얘죠. 0보다 작다는 얘기야.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거든.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나와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야.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여기서 제곱하고 루트하고 날라가면서 절대값이 붙네.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A 플러스 2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한 변에다가 2를 더해줄 거야. 2를 더해줘야지 A 플러스 2가 나올 테니까. 그럼 2를 더해주면 0이 되고 2를 더해주면 4가 되는데 숫자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 그럼 우리가 눈띄게 봐야 될 것은 A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거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야겠구나. 그대로 나와야겠구나.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자, 얘는 이제 절대값 붙는다는 거 알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붙어서 나올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붙어서 나올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붙어서 나와요. 이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 판단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온 조건 볼게요. 자, x 빼기 1을 알고 싶은 거니까 1씩 빼는 거야. 그럼 x 빼기 1, 여기서 1 빼면 0,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그러니까 x 빼기 1은 0보다 크다. 여기가 플러스구나 이러한 얘기고,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 어떻게 되는지 이 조건, 부등식 조건에서 3을 각 변에다가 더해주면 x 플러스 3 되고 마이너스 3에다가 3 더했으니까 0 되는 거죠. 근데 양변의 숫자를 더해줘봤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서 보니까 0보다 작아.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 플러스 3은 음수구나 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와야 됩니다. 자, 또 이번에는 4 빼기 x의 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빼기 x부터 해야죠. 빼기 x. 그럼 빼기 x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어. 그럼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거든. 그리고 4를 더해줬어. 4를 더해주니까 4 빼기 x, 얘는 4 더해주면 0이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그러니까 0보다 작다는 거야. 0보다 작어. 0보다 작으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음수가 됐고, 음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x, 뭐 x 마이너스 4라고 쓰셔도 좋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부터 못한다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이항시켜도 되겠죠. 얘를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그냥 되잖아요. 그럼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네? 그럼 얘는 플러스네? 플러스일 땐 어떻게 한다? 그냥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와서 얘가 답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5번째 제곱근의 대소관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대소관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관계예요. 그래서 b가 더 크다면은 둘 다 루트를 씌운 루트 b가 더 크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루트 b가 더 크다면은 루트를 없앤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더 크다. 루트가 없어도 큰 숫자가 더 크다. 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루트 b가 더 크면은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건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거죠. 그러면은 루트가 없을 때랑 루트가 있을 때랑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트를 만들어주면 되죠. 루트를 없애는 건 제곱이 있어야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루트 없는 애를 루트를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4는 루트 16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나왔으면은 얘는 루트 a 제곱이다 해가지고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문제로 숫자로 한번 보죠. 자, 예제 9번을 보니까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루트 8이 루트 7보다 더 커요. 루트 8이 루트 7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3하고 루트 6이에요. 그런데 3은 루트를 씌워주면은 3의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트 9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트 9가 루트 6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3이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요. 둘 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숫자만 봤을 때, 부호 빼고 숫자만 봤을 때는 루트 15가 더 커요. 얘가 더 큰 숫자인데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1이 더 큰 숫자가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의 루트 2분의 1은 제곱돼서 들어가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루트 4분의 1하고 루트 3분의 1하고 루트 3분의 1이 더 큰 숫자죠. 그런데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이 더 큰 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더 큰 수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9-1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루트 10하고 루트 13하고 당연히 루트 13이 더 큽니다. 루트 10보다 루트 13이 더 크다. 그 다음에 2분의 1은 루트를 만들어주면 제곱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6분의 1하고 루트 4분의 1하고 비교하면은 4분의 1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루트 6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겠죠. 그럼 숫자상으로는 루트 7이 더 크지만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4가 더 큰 숫자가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루트 7보다 더 큰 수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지금 분모가 다르니까 조금 비교가 힘들어졌어요. 이럴 땐 통분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통분을 해주면은 6분의 15. 얘는 마이너스 6분의 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6분의 28이 더 큰 숫자예요. 숫자로는 더 큰 숫자인데 둘 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보다 더 큰 숫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이거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죠? 계산 잘못됐습니다. 얘가 통분을 하면은 6분의 14가 되죠. 그럼 숫자가 얘가 더 큰 숫자네요. 6분의 루트 6분의 15가 더 큰 숫자니까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겠죠. 틀릴 뻔했습니다. 자, 9-2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루트를 다 씌워줄게요. 자, 그러면 6은 얘는 루트 36 되는 거죠. 7은 루트 4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85는 2로 나눠서 소수점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4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가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6, 그 다음에 루트 42, 그 다음에 루트 42.5니까 2분의 85, 그 다음에 7,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밑에 예제 10번 보도록 하죠. 자, 예제 10번을 보니까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한쪽은 루트가 있고요. 한쪽은 루트가 없어요. 그럼 루트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루트 n. 2는 루트를 씌우면은 제곱이 돼서 들어가니까 루트 4가 되겠죠.
이 얘기는 n이 4보다 작다는 얘기고 4보다 작은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는 거니까 1, 2, 3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얘도 루트로 바꿔주면 n제곱, 얘가 루트 1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n제곱이 17보다 작다. 그러면은 n이 1이면은 1제곱은 17보다 작다. 맞죠? 2제곱도 17보다 작고요. 3제곱도 17보다 작고요. 4제곱도 16이니까 17보다 작아요. 근데 5제곱은 17보다 큰 25가 나오죠. 그래서 자연수 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은 이렇게 1, 2, 3, 4 4개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10-1번도 똑같아요. 자, 한쪽에 루트가 없죠? 그럼 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루트 5n 9는 루트를 씌워주면 제곱돼서 들어가니까 9, 9, 81 이렇게 되겠죠. 이 얘기는 5n이 81보다 작다 이러한 얘기고 5로 나눠주니까 n은 5분의 81, 5분의 81이 5, 1은 5, 5, 6, 30, 5, 20, 16.2네요. 따라서 16.2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해가지고 16까지 16개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쪽 넘어가 보자.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끝내기 있습니다. 자, 1번.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69에 두 제곱근의 합. 그러면 얘가 13의 제곱이죠? 13의 제곱이니까 두 제곱근은 13하고 마이너스 13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거의 합은 0이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얘는 없죠. 4의 제곱근은 2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니은 틀렸습니다. 2는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은 4죠. 그래서 4의 양의 제곱근은 2다. 그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얘기다.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0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근 64. 제곱근 64가 루트 64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루트 64. 64가 8의 제곱이니까 얘는 8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8입니다. 그리고 루트 16. 루트 16은 4죠. 4. 그래서 4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숫자 중에 음수인 게 B래요. 그거 마이너스 2죠. 따라서 A 더하기 B가 6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안에 제곱은 루트하고 없어지면서 절대값 붙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그 다음에 196이 14의 제곱이에요. 14의 제곱. 요거 한번 쓸게요. 루트 14의 제곱. 그 다음에 바깥의 제곱은 그냥 루트하고 없어진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루트 8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도 8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10. 그 다음에 루트 14의 제곱은 절대값 14가 나오는데 그냥 양수니까 14 이렇게 나오겠죠. 곱하기 2분의 1 빼기 8. 자, 그러면 당연히 얘부터 하는 겁니다. 얘부터 하는 겁니다. 14 곱하기 2분의 1. 또 앞에서 더하고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 더하기 7 빼기 8 해서 9.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안에 있는 제곱은 루트하고 없어지면서 절대값이 붙어서 나온다.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6의 절대값 b.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얘가 5a 제곱이죠. 5a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5a. 여기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a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a가 되고 0이 되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게 된 거죠. 요거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b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b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b 되고 0 되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얘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a는 a가 0보다 작다 해서 양변에 5를 곱해주면은 5a가 되고 0 되고, 양수 곱했으니까 얘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래서 0보다 작다. 얘는 음수가 돼요.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4a는 양수가 됐으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b도 양수가 됐으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플러스 2b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5a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5a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젠 계산 한 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6b 마이너스 2b 플러스 5a. 그래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5a 하니까 a, 6b 마이너스 2b에서 4b. 그래서 정답은 a 플러스 4b,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5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수 중 두 번째로 큰 수. 자, 그러면 루트가 없는 애를 루트를 다 만들어 주죠. 자, 요거 2는 루트 4가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루트 2.66666 이렇게 나오는 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17은 루트 3.4가 됩니다. 3.4. 그러면은 가장 큰 애, 루트 5가 제일 크죠? 그럼 두 번째, 루트 4, 요거네, 2네요. 따라서, 그죠? 루트 4, 2.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는 2가 된다. 요렇게 답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요렇게 했어요. 자, fx가 요러한 뜻이 돼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다. 요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F50은 루트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50은요. 얘가 루트 49보다 크죠? 루트 49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루트 64보다 작아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 숫자는 루트 49는 7을 뜻하는 거고요. 루트 64는 8을 뜻해요. 그러니까 루트 50은요. 7.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 얼마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7이 되겠죠. 따라서 F50은 7 이렇게 나옵니다. F50은 7. 그리고 F90도 F90. 그럼 얘는 루트 9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그럼 똑같이 루트 90은 루트 81보다 크고요. 루트 100보다 작아요. 여기서 루트 81은 9입니다. 9. 루트 100은요. 10이에요. 그럼 9하고 10 사이에 루트 90이 있다는 뜻이니까 얘는 9.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9. 얼마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F90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F90은 9입니다. 두 개를 더한 거를 물어봤죠. 따라서 F50 더하기 F90은 16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특강 1이 있어요.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수로 만든다는 얘기는 루트도 없어져야 되고요. 분모는 약분돼서 1이 된다. 뭐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러한 숫자들이거든요. 그럴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이 제곱수가 되면 돼요. 제곱수. 그럼 제곱수가 뭐냐?
이거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가 되면 되는 거고, 제곱수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요러한 애들이에요. 제곱돼서 나오는 수가 제곱수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가 되면은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a 플러스 x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의 제곱인 꼴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a에서 더해지는 거죠. a보다 큰 거 찾습니다. a보다 큰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a에서 x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a보다 작은 거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요거 예제 1번 밑에 볼게요. 루트 22 더하기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야. 그럼 22에다가 자연수가 더해지니까 22보다 큰 숫자에서 제곱인 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2 더하기 x 중에 x가 4제곱 하면 안 되죠. 16이니까. 그럼 5제곱부터 된다는 얘기예요. 5제곱. 25, 6제곱 36, 7제곱 49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22를 2항에서 계산해주면은 x는 3, 36일 때는 14, 49일 때는 27,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작은 자연수는 3입니다. 그래서 답이 3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수를 안에다가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조건에 맞게 제곱수를 찾아 넣자,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밑에 내려가 보면은 유제 1번 있어요. 유제 1번.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루트 안에 있는 6-x는 제곱수가 됩니다. 제곱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6이 2항돼서 계산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3, 10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가 5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계속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수 x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는 1, 2, 3, 4, 5, 6입니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x가 되는 것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 다음은 음의 정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두 구하여라 5하고 2 이렇게 되겠습니다. x에 5 넣으면은 1제곱이 되는 거고 x에 2를 넣으면은 2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곱하고 나누기 됐을 때입니다. 곱하고 나누기 됐을 때, 자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 있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합니다. 그래야지 지수가 짝수가 되면은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루트하고 없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 보니까, 자 18을 소인수 분해해주면은 3, 6, 18, 3, 2, 6 해서 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곱하기 x. 그러면은 얘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곱이 됐기 때문에 루트하고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것이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서 x는 우선 2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2제곱이 되겠지. 그런데 얘만 되지 않고 다른 것도 더 돼요. 2에다가 2제곱 곱해진 거, 2에다가 3제곱 곱해진 거, 2에다가 4제곱 곱해진 거, 2에다가 5제곱 곱해진 거, 이런 게 다 돼요. 2는 무조건 하나가 곱해져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애는 얘죠.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밑에 유제 2번 볼게요. 이번에는 x가 분모에 있어요. 그럼 약분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 한번 또 합니다. 자, 28을 소인수분해 해주니까 7, 4, 28, 2, 4 해서 2제곱 곱하기 7이야. 그러니까 얘는 x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7을 하나 나눠줘야 돼. 없애줘야 돼. 그래야지 2제곱이 되죠. 그런데 또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 7 하나 얘를 또 다 없애주는 거야. 다 없애준다면 얘는 1이 될 겁니다. 그럼 루트 1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작은 자연수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 그러니까 곱해주는 거는 지수가 늘어나는 거고 나눠주는 거는 지수가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거 잘 생각해서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